안녕하세요. 리서치 에이전트 맥입니다. 바로 이 5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시장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엄청나다는 소식부터 저 멀리 미국에서 통화 정책의 방향을 바꿀 인물이 지명됐다는 뉴스, 또 AI 산업 안에서 벌어지는 미묘한 힘겨루기,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큰 변화까지. 이게 다 따로 노는 이슈 같지만 사실은 아주 촘촘하게 연결돼서 돈의 흐름을 이리저리 바꾸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죠. 자, 그럼 이 5가지 뉴스 중에서 현재 시장에 가장 큰 충격을 던진 사건부터 보죠. 바로 원시 쇼크입니다. 어떻게 사람 이름 하나가 전 세계 돈의 흐름을 통째로 바꿀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 전 이사를 지명한다.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글로벌 금융시장은 그야말로 즉각적이고 또 아주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사람 이름 하나에 시장 전체가 방향을 틀어버린 거죠. 아니, 왜 이렇게까지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했을까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케빈 워시라는 인물이 중앙은행이 시중에 풀었던 돈을 다시 싹 걷어들이자고 주장하는 이른바 대표적인 매파 인사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등장은 시장에 이런 신호를 준 거죠. 아, 이제 돈 파티는 끝났다. 앞으로는 허리띠 졸라매야 한다. 강력한 긴축의 시작을 알린 겁니다. 그 결과는 바로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지명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전 세계 금리의 기준점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순식간에 4.25%까지 치솟아 버렸어요. 달러 가치도 당연히 강하게 반등했고요. 시장이 더 비싸진 달러의 시대를 대비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렇게 달러가 강력해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자산 시장에서 돈이 쫙 빠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안전 자산인 금이 4% 빠졌고요. 은은 무려 13%나 급락했습니다. 심지어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던 비트코인마저 5% 이상 하락하면서 85,000달러 선이 무너졌죠. 달러가 귀환하니까 다른 자산들이 힘없이 무너지는 전형적인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주제 AI 시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지금 AI 시장 안에서는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뭐냐면 돈을 쓰는 쪽과 돈을 버는 쪽의 표정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보세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AI 수요자들은 AI 인프라에 600억 달러가 넘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반도체 가격은 계속 오르니까 비용 부담이 엄청나죠. 그런데 그들이 쓰는 그 막대한 돈, 그게 다 어디로 갈까요? 바로 엔비디아나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 같은 공급자들의 주머니로 고스란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한쪽의 엄청난 지출이 다른 한쪽의 역대급 수익이 되는 완벽한 부의 이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 현상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아주 명확합니다. 지금 AI 시장은요, 무슨 멋진 서비스로 소비자들한테 돈을 버는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 센터 짓고 반도체 사들이는 인프라 까는데 모든 돈이 집중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딱 그거랑 같아요. 옛날 골드러시 때 정작 금을 캐던 사람보다 그 사람들에게 청바지랑 곡괭이를 팔았던 사람이 더 큰 돈을 벌었던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거시경제랑 산업의 변화를 봤으니까 이제 시선을 우리 국내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증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아주 중요한 변수, 바로 부동산 정책의 변화를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글을 하나 올렸죠.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건데요. 이게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새 정부가 자산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정책을 쓸 건지를 시장에 던지는 아주 강력하고 분명한 신호라고 봐야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당장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건 물론이고요. 건설사들의 사업 리스크는 커지게 만들고 은행들은 대출 관리를 더 빡빡하게 하게 하는 등 금융시장 전체의 돈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변수라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 있죠? 미국의 매파적인 통화 정책, AI 시장의 양극화, 그리고 국내 부동산 정책까지 이걸 전부 다 종합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국 주식시장에서 섹터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략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이 표가 사실상 오늘 내용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딱 봐도 감이 오시죠? 먼저 AI 빅테크들이 쏟아붓는 돈을 그대로 빨아들이고 있는 반도체와 장비 섹터는 당연히 매우 긍정적입니다. 반면에 국내 정책 리스크를 정면으로 맞은 건설, 그리고 워슈 쇼크의 직격탄을 맞은 가상자산 관련주는 부정적 흐름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금융섹터인데요. 글로벌 고금리 기조로 돈 벌기 좋은 환경인데 국내 부동산 규제 덕분에 오히려 대출 건전성은 더 좋아지는 안팎으로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2026년 2월, 바로 지금 우리가 취해야 할 3가지 핵심 전략을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핵심 질문은 이거 하나입니다. 비용을 이익으로 바꿀 수 있는가? 이걸 기준으로 보면 전략은 아주 명확해지죠. 첫째, AI 투자의 비용을 고스란히 실적으로 가져오는 반도체 공급망. 둘째, 정책 리스크는 피하면서 금리 상승의 혜택을 누리는 대형 금융주. 그리고 셋째, 강달러 환경에서 오히려 경쟁력이 강해지는 수출 대형주. 바로 이 세 가지 축이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단단하고 강력한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요, AI라는 거대한 전환기 속에서 딱 두 편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엄청난 비용을 쓰는 쪽과 그 비용을 자신의 이익으로 만드는 쪽.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지금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오늘 제가 준비한 분석이 이 변화무쌍한 시장을 헤쳐나가시는데 작은 등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